당장 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등급 아파트들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시멘트가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재개발도 기약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연계 행사가 27일과 28일 이틀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4개국과 46개 해외 기업이 228명의 청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대선 후보 지지 반대 영상을 상영한 목사와 신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노후 아파트 붕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위험한 2등급 아파트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은 과연 덜 위험한 걸까요? 현장을 가보니 그 등급보다 현실은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물이 샙니다. 비가 오면 천장, 벽, 심지어 계단까지 찼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곰팡이 냄새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바다와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 좋은 언덕 위 부산 중구 시민아파트와 보수아파트.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 속 삶은 매 순간 버팀입니다. 신남로 태풍 때 그때 벌써 부식돼 갖고 세면이 떨어지고 수십 년 된 계단 올라오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주민들은 다 나가서 호텔에서 자고 오고 위험하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지만 실제 거주 환경은 2등급과 다를 게 없습니다. 대부분 1970년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현재 부산에는 구조안전 D등급 아파트는 5곳 14개 동에 이릅니다. 거의 손도 못 댄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직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고 남은 주민은 30% 정도로 그 수는 줄었지만 떠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이사 왔을 때부터 여기서는 내다보니까 공기가 좋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진짜 괜찮다. 애들 어릴 때 5살, 6살 때 그때 여기 왔어요. 이제 애들 다 40 넘어갔고 결혼하고 저만 이제 나이 먹었죠.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것 자체가 고령 주민들에겐 또 다른 도전입니다. 경제적 여력도 없습니다. 재건축을 기대해보지만 수년째 제자리. 삼복도로 위 아파트라는 입지 탓에 고도 제한이라는 장벽이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현재 이제 삼복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이제 노약층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행정에서 어떤 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영원히 어려운 지역이 이제 많거든요. 시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예산과 제도의 벽 앞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사업이라고 박물관 같은 게 들어가는 사업이랑 이제 공공주차장이랑 상생협력상가라고 상가가 들어가는 게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사업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저희는 바꿔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도 제한 일부 완화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기 새로 지으면 이 공기 좋고 전망 좋은데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이곳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온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D등급이면 괜찮은 걸까요? 사실상 버티는 중인 아파트.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이미 위태롭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연계 행사 부산 글로벌 잡매칭 데이가 27일 부산역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2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 호주 4개국, 46개 해외 기업이 총 228명의 청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해외 취업 채용관, 글로벌 진출 기업 채용 상담관 등이 마련돼 각 기업들이 현장 채용 상담을 진행했으며 시와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사업 홍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 일자리 정보망이나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대선 후보 지지 반대 영상을 상영한 목사와 신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교회 담임 목사 등 목사 3명과 신도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기도회와 주일 예배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관련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본 예산 대비 3.2% 증가한 1,69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 등 김석준 교육감의 3대 정책 방향에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과 디지털 교육, 다양성 교육에 3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협력교육과 열린행정, 인성교육에 67억 2천만 원을, 교육복지 확대와 안전한 학교 조성 등에 6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쌀이 일본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을 비롯해 해남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쌀값 하락으로 고심하던 농가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농협, 포대에 담긴 쌀이 트럭에 실립니다.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강진쌀입니다. 모두 40톤이 배에 실려 현해탄을 건널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매주 5차례 모두 20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글쎄 일본 소비자 입맛이 까다롭긴 하나 현재 우리 전남쌀 새청무 품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아무쪼록 가격에 수출 지원금이랄지. 최근 일본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흉작과 장기간 지속된 쌀 감산 정책, 그리고 일부 사재기 현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쌀값이 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 현재 일본 내 5kg짜리 쌀의 소매 가격은 약 4,268엔으로 우리 돈 약 4만 1,000원입니다. 우리 쌀값의 3배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 농가에 기회가 온 겁니다. 강진에 앞서 전남 해남의 쌀도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 2톤을 시작으로 올해 59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쌀 수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일 5톤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50톤을 수출하고 경남 하동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두 200톤을 일본에 팔 예정입니다. 한국 쌀이 가격과 맛에서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일본 수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이 일본에 수출된 경우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로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이제 쌀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됐는데 단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이용한 이제 가공식품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쌀도 수출하고
일본 쌀값 폭등 사태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쌀의 품질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들의 시름을 더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때로는 공무원을 사측해 수천만 원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인데요.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오문성 씨는 지난 21일 단체 예약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약자 A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다음 날 유명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와 공연 관계자 등 2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 씨가 먹는 위스키가 따로 있다며 오 씨에게 주류 업체를 통해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류는 고급 위스키로 한 병당 700만 원에 달합니다. 미심쩍었던 오 씨는 예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돌연 연락을 끊으며 예약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를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단체 예약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식재료 등을 새롭게 마련했던 오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민호가 오니까는 주차 시설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청구하겠다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고 나서 맥킬란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아예 없고 음식은 다 버려야 되고 인력을 썼으니까 인력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이제 의지가 없어져요.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음식점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의 수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음향기기를 대여해주던 여수의 한 업체는 공무원으로부터 2,600만 원 규모의 심장충격기 대리구매를 요청받았습니다. 업체 대표가 여수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덕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였습니다. 예, 대표님 시청이에요. 예. 어떻게 되셨나요? 예, 내일 아침에 일찍 뭐 행사가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고. 그러시구나. 급한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발주가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중으로 조금 스물대 물건이 와서 같이 이거 좀 받을 수 있다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럼 따로 지금 많이 바쁘세요, 지금? 이에 더해 선거철을 노리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급 와인 등을 대리 주문해달라는 사기도 잇따르는 상황. 이 같은 노쇼 사기는 대부분 2단계에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주문한 뒤 2단계에서 나중에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식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은 모두 537건. 경찰청은 노쇼 사기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주문은 모두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공공기관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 특집 다큐멘터리 진전에 살아요를 오는 31일 오전 9시 10분과 오후 9시 20분 총 2회에 걸쳐 LG헬로비전 경남, 부산 방송에서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배경으로 이뤄지는 농촌 공동체의 생생한 일상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라대학교는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라대학교 역사관이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창학 70주년을 맞아 조성된 역사관에서는 대학의 설립 취지와 학교 상징, 부산 여자 대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전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